다음은 상형, 그러니까 모양을 가지고 만드는 한자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한자를 상형 문자 이렇게 말합니다. 상형 문자라는 것은 모양, 형상을 이용해서 문자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적 한자를 만드는 방법으로는 아주 그 쉬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해를 나타내는 한자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해. 만약에 해를 그 해의 모습을 이용해서 글자를 만든다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린이의 심적으로 돌아가서 한번 상상해 봐도 좋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이들한테 해를 그리라 그러면은 해를 이렇게 그리죠. 말하자면 둥근 해, 그 다음에 해에서 나오는 햇살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해를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아마 고대인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해, 날일자, 해를 나타내는 날일자를 찾아봤더니 옛 한자는 이렇게 날일자를 그렸습니다. 자, 해가 둥근 모양이니까 둥근 모양으로 했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죠? 점이 들어있죠. 이 점이 뭐였죠? 바로 직전에 하늘의 표시입니다. 자, 이건 우리한테 그 상형 문자에 대한 중요한 견해 하나를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 상형 문자다. 상형이라는 것은 모양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해를 가지고 해의 모양을 가지고 문자를 만들었다면 그냥 이렇게만 해도 돼요. 근데 이분들은 이렇게 해의 그 모양을 이용하고 그 안에다가 점을 하나 찍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해, 하늘에 떠 있는 해, 너 하늘에 있는 거야 이런 뜻입니다. 해는 해인데 해는 모양이 둥그런데 하늘에 있는 거야 이런 뜻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상형을 가지고 한자를 만들어도 그 상형이 하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늘과의 관계를 매개로 해서 그걸 표현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점이 이제 점점 커져서 이렇게 날일자의 모습을 갖춰갑니다. 왜 이렇게 가운데 점이 좌우로 커지냐면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점에서 이렇게 간다는 걸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것을 하늘이라는 의미로 쓴다는 것도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이렇게 다 그 쓰인 용례들이 있습니다. 자, 이건 묘자입니다. 묘자인데 해를 이렇게 세 개를 그리고 해마다 그 안에 점을 담고 있죠. 이게 바로 해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 속해 있다. 하늘에 속한 해. 해의 모양을 가지고 한자를 만들더라도 그 뿌리가 너 하늘에 있는 거야.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해, 너 거기에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싶어 한다는 증거들입니다. 자, 똑같은 유형의 한자인데 이것은 석삼 또는 간여할 참으로 쓰는 한자입니다. 맨 위에 해가 이렇게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상형으로 만드는 한자 중에서 해를 만든, 해를 나타내는 이제 한자를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 하늘에 있는 형상을 가지고 한자를 만들 건데 두 번째 대상은 달입니다. 달.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달로 지금 우리가 달을 나타내는 한자를 만들 거예요. 달은 어떻게 생겼죠? 상형이니까. 해는 둥근 모양에다가 점을 찍었습니다. 달은 어떤 모양을 이용하면 좋을까요? 달.
일단 달이라는 건 실체가 있으니까 그 실체를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달의 특성을 이용해서 한자를 만들 건데 달의 어떤 모양을 가지고 만들면 좋을까요? 달. 아마 이 한자를 만든 분들도 그런 걸로 고심을 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해는 매일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달은 매일 달라요. 자, 어떤 모양을 가지고 달을 나타내죠? 상형으로는 나타낼 수가 없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옛날 한자 만드신 분들은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자,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혹시 떠오르시는 모습이 있나요? 이 모습에서 떠오르는 자, 이 모습은 뭐냐면 우리가 허공으로 돌을 집어 던졌을 때에 공기와 일어나는 마찰, 이게 공기의 마찰을 뚫고 허공으로 달아나는 모양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쓰는 달월자가 됐는데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아, 이건 달아난다라는 뜻이다. 어떻게? 훨훨. 그래서 달을 월이라고 씁니다. 월 하면 우리가 뭐가 생각나냐면 추월, 월담 그런 말 생각나죠. 월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뛰어넘는다는 뜻이지만 이게 히읗으로 가면 헐헐이 됩니다. 헐헐하면 어디를 어떤 의미가 떠오르죠? 헐헐. 하늘을 날아가는. 그래서 이 두 번째 우리가 지금 그 문자를 만드는 상형을 만드는 두 번째 대상으로서 달을 생각했는데 달이라고 이름을 갖게 된 배경이 바로 달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과거에 이렇게 허공으로 달아난 이런 뭔가 근원이 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문학에서는 그 달의 기원을 이렇게 말합니다. 지구에서 떨어져 나가다가 우주 공간에 멈추어선 이런 뜻으로 달을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나타내서 달월자를 만들었다. 근데 이 달월자에서도 특이한 게 하나 보이죠? 뭐가 보여요, 가운데? 점이 있죠. 달 속의 점이 무슨 의미일까요? 아까 해 속에 점이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너의 정체는 하늘 안에 있는 거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있고 달이 있고 하늘이 있고 해가 있고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달이라고 해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늘이 있고 너 있고 하늘이 있음으로써 달이 있고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우물정자입니다. 우물정자. 이것을 우리가 우물이라고 쓰는데 혹시 우물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우물? 혹시 우물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이런 뜻입니다.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위 하늘에서 오는 물. 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숫자 할 때 그 말씀을 하셨듯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를 담고 있는데 그 이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물이 이렇게 내려오기 위해서는 물은 먼저 어디에서 만들어져야 되냐면 우리가 물의 기원을 생각한다면 항상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위에서 만들어져야 되죠. 그래야 이건 내려오는 성질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말의 위라는 말은 언제나 하늘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물이 위에서 먼저 위 하늘에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위 하늘 어디에서 물이 만들어졌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 한자를 만든 분들은 이 별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곡자 모양 여기서 물이 만들어진다라고 하자. 그래서 이 우물의 표시를 북두칠성의 머리에 있는 네 별, 이 별을 이어서 우물정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그 가운데 여기 이 우물정자에서도 이 네 방형의 모양은 뭐 북두칠성의 이거라 하더라도 그 안에 이렇게 점이 또 찍혀 있죠. 자, 해에도 찍혀 있고 달에도 찍혀 있고 이 글자까지 본다면 북두칠성 별에도 찍었고, 자, 그 의미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똑같습니다. 북두칠성, 너 하늘에 있고 하늘과 관계 있는 북두칠성이야, 이런 뜻입니다. 우물정자 안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는 거예요. 자, 이 글자는 이렇게 된 글자인데 지금은 이런 글자입니다. 우측에 있는 이것은 세 번째,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하늘, 머리, 손 또는 마음, 몸, 기, 마음, 몸, 옷, 마음, 몸, 털 할 때의 그 세 번째 표시입니다. 이 자체로는 털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관점에서 세 번째에 불과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형상 속에 실체는 따로 있다, 이런 얘기죠.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은 이 세 번째 이런 거와 같아. 이 털과 같아. 옷과 같아. 무슨 뜻이겠어요? 이것은 언제든지 옷은 벗어 던지고 쳐 갈아입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마음과 몸이잖아요. 형상은 그런 거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그 글자를, 그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이건 스스로 자자입니다. 자, 흰 백자 안에 점이 또 하나, 점이 들어있죠. 스스로 자자에 점이 들어있는 거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뭘 읽어낼 수 있을까요? 이런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라고 생각을 하죠.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근데 이 글자를 만든 사람들의 생각으로 들여다보면 하늘이 우리로 와서 비로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나 스스로고 나 자신이지만 언제나 이 하늘이라고 하는 그 출발점, 첫 단추, 여기서부터 생각을 하면 내가 뭔가를 한다고 할 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늘이 내게로 와서 비로소, 이런 개념이에요. 여기 점이 들어있는 거죠. 자, 이건 우리가 거듭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거지만 모든 것의 시작은 하늘에서부터, 하늘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뭔가 그 행사를 할 때에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할 때 자, 지 이런 말을 쓰잖아요. 비로소, 그때부터 비로소라는 것은 하늘이 내려와서 비로소,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건 길령자입니다. 길령.